첫 번째 이야기, 엉뚱한 장난 전화. 2023년 최전방 방공부대 갓 이등병 딱지를 뗀 이민호는 지루한 레이더 관측병 근무에 몸서리를 쳤다. 창밖은 휑한 바람만 불고 레이더 화면은 단조로운 초록색 점들만 깜빡였다. 민호는 부대 내 방송반 아나운서 정은지, 상병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꿀처럼 달콤하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였다. 아, 심심해 죽겠네. 은지 누나 목소리나 들었으면. 민호는 장난기가 발동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마침 옆자리에 있던 동기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야, 이민호, 또 뭔 짓 하려고? 쉿, 조용. 이번엔 진짜 재밌을 거야. 민호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은지 상병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필승, 통신보안, 여기는 방공포대 상황실입니다. 잠시 후 15시부터 전 부대원 대상 특별 정신교육 방송이 있겠습니다. 전원 방송 청취 준비 바랍니다. 인터폰 너머로 여기저기서 필승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호는 크크 웃음을 참지 못했다. 지훈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너 그러다 큰일 나. 괜찮아, 괜찮아. 내가 누군데? 성대모사의 달인 이민호잖아. 그때였다. 상황실 인터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지금 장난 전화하는 거 다 알아. 민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당직사령 김태우 상사였다. 필승, 통신보안, 이병 이민호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너 지금 정은지 상병 흉내 낸 거지? 당장 상황실로 뛰어와. 민호는 망연자실했다. 아, 망했다. 영창 가는 건가? 아니, 군생활 자체가 끝날 수도. 두 번째 이야기, 가슴 아픈 거짓말. 2023년 여름, 한적한 시골 훈련소. 한승우는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유독 왜소하고 힘없어 보였다. 그는 훈련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밤 몰래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의 이혼, 어려운 가정 형편,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어느 날, 승우는 고된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 돌아와 힘없이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문득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반려견, 별이를 떠올렸다. 별이는 승우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별아, 보고 싶다. 승우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옆에 있던 동기 강대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승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승우는 차마 별이 때문에 운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오늘이 내 동생 기일이야. 승우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현은 승우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다. 힘내, 승우야. 동생도 하늘에서 널 응원하고 있을 거야. 다음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소대장 윤세리 중위가 승우를 불렀다. 승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대장실로 향했다. 한승우 훈련병, 힘들지? 내가 내 얘기를 들었다. 윤중위는 평소와 달리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승우에게 담배 한 개비를 건네며 말했다. 며칠 전에 동생 기일이었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승우는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윤중위는 승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승우는 소대장실을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혹시 소대장이 집에 전화해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승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몰래 공중전화로 달려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누나 한지민이었다. 누나, 나 승우야. 승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누나, 나 사실 훈련소에서 거짓말을 했어.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승우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엄마가 알면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미안해, 누나.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알았어. 일단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날, 승우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다행히 훈련소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불안했다. 자신의 거짓말이 언제 들통날지 몰랐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야기, 계속, 엉뚱한 장난 전화. 민호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상황실로 뛰어갔다. 김태우 상사는 팔짱을 낀 채 무서운 표정으로 민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민호 이병, 너 정신 나갔어? 감히 당직사령을 사칭해? 죄송합니다. 장난이었습니다. 민호는 머리를 조아렸다. 김태우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김태우 상사의 표정이 이상했다. 그는 갑자기 씩 웃으며 말했다. 근데 너 정은지 상병 목소리 진짜 똑같더라. 혹시? 민호는 순간 당황했다. 김태우 상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혹시 정은지 상병한테 관심 있냐? 아,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가 예뻐서. 민호는 얼굴이 빨개졌다. 김태우 상사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농담이야. 들어가 봐. 민호는 잽싸게 상황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휴,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장난 전화 안 해. 하지만 민호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또다시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은지 상병이 아닌 부대장 최성진 소령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필승, 통신보안, 여기는 부대장 최성진 소령이다. 지금 당장 전 부대원 연병장에 집합시켜. 민호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에 크크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벌어졌다. 민호의 장난 전화 때문에 실제로 전 부대원이 연병장에 집합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민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는 몰래 상황실로 숨어들어가 인터폰을 끄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최성진 소령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친 거야? 당장 자수해. 민호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상황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진짜 끝장이다. 두 번째 이야기. 계속 가슴 아픈 거짓말. 며칠 후 승우는 훈련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우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누나 지민이 면회를 온 것이다. 승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달려갔다. 지민은 밝은 미소로 승우를 맞이했다. 승우야, 많이 힘들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누나, 괜찮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승우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지민은 승우에게 따뜻한 밥과 반찬을 건네며 말했다. 많이 먹어. 엄마가 너 걱정 많이 하셔. 엄마는 괜찮으셔? 응, 괜찮으셔. 너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하셨어. 승우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민의 눈치를 살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승우야, 사실 소대장님이 너 아프다고 전화하셨어. 점점점점점. 승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엄마는 걱정 많이 하셨고 나는 그냥 네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어. 미안해, 누나. 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지민은 승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소대장님께도 엄마한테도. 응, 알았어. 승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지민은 승우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다. 힘내, 승우야. 누나가 항상 내 옆에 있을게. 면회가 끝나고 승우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승우는 용기를 내어 소대장 윤세리 중위를 찾아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윤중위는 놀란 표정으로 승우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그럼 왜? 그냥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중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승우 훈련병, 거짓말은 나쁜 거야.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힘들면 참지 말고 나에게 말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승우는 그날 이후로 훈련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동료들과 소대장에게 의지하며 훈련소 생활을 이겨냈다. 시간이 흘러 승우는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고 소심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늠름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계속 엉뚱한 장난 전화. 상황실에 숨어있던 민호는 밖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성진 소령은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어떻게 하지? 이실 찍고 해야 하나? 아니야. 그랬다간 진짜 영창 갈지도 몰라. 민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민호의 눈에 비상벨이 들어왔다. 그래, 이거야. 비상벨을 울려서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도망치는 거야. 민호는 망설임 없이 비상벨을 눌렀다.
갑작스러운 비상벨 소리에 부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민호는 재빨리 상황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비상벨을 누른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한 결과 민호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민호는 최성진 소령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민호 이병, 너 제정신이야? 비상벨을 장난으로 눌러?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최성진 소령은 분노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반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번 일은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네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앞으로 3개월 동안 모든 외출, 외박, 휴가를 금지한다. 그리고 매일 저녁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며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민호는 3개월 동안 징계를 받으며 성실하게 군 생활을 이어갔다. 매일 저녁 반성문을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징계가 끝난 후 민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철없는 장난을 치지 않았고 매사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다.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정은지 상병과 마주쳤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은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정은지 상병님, 안녕하세요. 이민호 이병, 오랜만이네. 징계는 끝났어? 네, 그렇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앞으로는 그런 장난치지 말고,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은지는 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힘내, 이민호 이병.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민호는 은지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그는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군 생활에 임하고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계속 가슴 아픈 거짓말. 승우는 자대 배치를 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훈련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다. 하지만 승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훈련소에서 했던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소대장님과 누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우는 부대 내에서 열리는 병영문학의 밤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써서 발표했다.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글에는 훈련소에서 했던 거짓말, 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승우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많은 병사들이 승우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의 용기에 감동받은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승우는 우연히 윤세리 중위를 만났다. 윤중위는 승우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승우 일병, 오늘 발표 잘 들었어. 내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훈련소에서 거짓말을 해서.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네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승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윤중위는 승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용기 있는 군인이 되길 바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우는 그날 이후로 더욱 떳떳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승우는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그는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승우는 우연히 길에서 누나 지민을 만났다. 지민은 밝은 미소로 승우를 맞이했다. 승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누나도 잘 지냈지? 그럼 너 군대 갔다 오더니 더 멋있어졌네. 고마워. 승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지민은 승우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며 말했다. 승우야, 이제부터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누나한테 말해. 알았지? 응, 알았어, 누나. 승우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그리고 든든한 누나의 지지 속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이야기 마무리.
시간이 흘러 민호와 승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 민호는 더 이상 무모한 장난을 치지 않는 성숙한 병사가 되었고, 승우는 거짓말의 무게를 깨닫고 정직함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대장 최성진 소령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 충성, 병장 이민호,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그래, 이민호 병장, 그동안 수고 많았다.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최성진 소령에게 굳게 격려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군생활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한편 승우는 전역 후 누나 지민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끈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식당 일을 도왔다. 어느 날 승우는 우연히 옛 훈련소 동기 강대현을 만났다. 대현은 승우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승우야, 이게 얼마만이야? 전역하고 뭐하고 지냈어? 나? 가족들이랑 식당해. 너는? 나는 그냥 회사 다녀. 근데 너 진짜 많이 변했다. 훈련소 때는 엄청 힘들어 보였는데. 하하, 그랬지. 군대가 사람을 바꿔놓긴 하더라. 승우는 씩 웃으며 대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굳건하고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헤어질 때 대현은 승우에게 말했다. 승우야, 너 진짜 멋있다. 앞으로도 잘 살아. 고마워, 너도. 승우는 대현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승우는 자신의 미래도 저 구름처럼 밝고 희망차기를 바랐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이나 장난으로 현실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겨주었고 그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군 생활 동안 저지른 실수들을 통해 책임감과 신중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갈 것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군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멋진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 그리고 그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